네, 정부가 최근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자 대응 방안으로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 저위험 권총이라는 용어가 생소한데요. 저위험 권총은 무엇이고 또 범죄 대응에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윤민우 가천대 경찰안보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네, 관련해서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 4배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. 그중에서도 또 눈에 띄는 게 이 저위험 권총을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는 점이거든요. 네, 제가 알기로는 이 저위험 권총을 이제 이전부터 논의가 돼 왔고, 예. 그래서 이제 그 개발을 업체에서 해오고 하던 차에 이제 이번에 신림역, 서현역 해서 이제 흉기 난동 사건들이 일어나고 이제 강력범죄들이 특히 무기를 사용한 강력범죄들이 일어나니까. 예. 특단의 대책으로 이제 대통령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, 그게 이제 조금 이제 이 경찰에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는 게 좀 속도가 붙었다,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근데 이제 저위험 권총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예. 이게 위험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. 그래서 물론 이제 389경의 기존 총기보다 이제 위험도가 좀 떨어진다는 건데, 여전히 이제 위험한 게 있고, 저위험보다는 이제 저살상 또는 뭐 저위력 권총, 이게 조금 더 정확한 명칭이지 않나 싶습니다. 예,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저위험 권총이라는 게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신데, 기존 권총과 비교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거든요. 네, 기존 권총은 이제 389경인데 이건 이제 정식 실탄을 써요. 그러면 이제 탄두 부분이 예. 이제 이 금속 재질이기 때문에 이 사격을 하게 되면 사람 몸을 관통을 합니다.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일반인들이 총기를 보기 때문에 총을 쏘면 그냥 맞은 사람만 이렇게 피해를 입는 걸로 알고 있는데, 관통을 하게 되면 이제 탄두 유탄이 뚫고 이제 뒤에 있는 뭐 벽이나 뒤에 있는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고, 예. 또 이제 이게 약간 이제 각도가 빗나가게 되면 튀어가지고 다른 데도 갈 수도 있고,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망에도 이를 수가 있는 그런 이제 뭐랄까 위력이 좀 강한 편인 반면에, 저위력 권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두 부분을 플라스틱을 씁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피부를 뚫고 나가면 이제 뼈를 부스러뜨리거나 뭐 그런 것보다는 이제 이 살에 박힌다, 뭐 이래서 이제 조금 이제 살상의 위협도 좀 줄이고, 예, 뭐 유탄이 이제 2차 피해를 가하는 것도 좀 줄일 수 있다, 뭐 이런 측면에서 조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예, 그렇다고 해서 뭐 위력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정도로 어쨌든 강한 위력을 갖고 있는데, 그동안 사실 지구대와 파출소 등 일선 경찰에게 보급된 이 권총이 2만 정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. 네. 그런데 1년에 실제 범죄 현장에서 사용되는 횟수가 한 채 6회 정도에 불과하다고 네. 하더라고요. 이렇게 실제로 잘 사용되지 않는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? 그게 권총을 실제 발사를 해서 사용을 했을 경우에 경찰들이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. 기본적으로 굉장히 꺼리게 되죠.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권총은 쏘는 게 아니고 던져서 맞추는 거다, 뭐 이런 예. 얘기도 나오는데, 근데 이제 국민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, 경찰이 기본적으로 범죄 현장에서 굉장히 흉악한 범죄자들을 제압하는 과정에 이 권총뿐만 아니라 뭐 테이저건도 마찬가지인데, 삼단방도 그렇고 무력을 사용하게 되면 이게 항상 이 과잉 진압에 이제 시비가 걸릴 수 있는 위험 속에서 이제 업무를 진행한다. 그래서 이제 그런 업무 특성이 있는데, 이제 어쩔 수 없는 측면들이 있는데, 해외에 비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거에 과도하게 반응을 하죠.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금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고칠 필요가 있다.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과잉 진압의 얘기가 나왔을 때 힌드사이드 2020라고 뭐 그런 기준이 있는데,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판사가 이거를 판단을 할 때 현장에 있는 현장 상황에서 감정이 격앙되고 판단의 시간이 충분치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합리적인 경찰관이 무력 사용이 이게 합당했냐 안 했냐를 판단을 내리는데, 예.
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차분한 상태에서 합리적인 사고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여론이나 아니면 뭐 재판이나 이런 과정에서 이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서 요건 좀 현실적으로 좀 맞춰야 되겠다. 왜냐하면 그 뭐 1초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경찰이 판단을 내려야 되거든요.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굉장히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잘 사용을 못한다. 네, 뭐 이렇게. 실제 현장에서 좀 사용하는데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망설여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.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. 실제로 용의자가 총에 맞아서 다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고 실제 승소를 했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인사상의 불이익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민사상, 뭐 형사상,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경찰청 단위에서 이제 그 변호사를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소송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경찰관들한테 많은 이제 그 도움을 주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끓여지게 마련이죠. 그러니까 3.8 구경은 사실 우리 같은 상황에서 뭐 미국이나 독일처럼 실제 그 범인이 총기를 들고 뭐 그런 이제 교전 행위가 벌어지는 그런 경우 굉장히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 저위력 권총이 합당한 대안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번에 이런 그 대응들은 굉장히 뭐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인 판단에 의한 그 정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위험 권총을 좀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는 좀 줄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있긴 한데 반면에 어쨌든 저위험 권총도 살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수만 줄 뿐이고 관련해서 뭐 논란이나 갈등 등은 좀 지속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있긴 있거든요. 그거는 당연한 우려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저위력이라고 해도 뭐 심장에 맞거나 뭐 이렇게 되면 그 이게 위력을 발생할 수가 있겠죠. 근데 이제 또 역으로 겨울 같은 시즌에 이제 두꺼운 옷을 입고 있으면 테이저건 같은 경우에도 겨울철에 사용하는 게 굉장히 그 효력이 떨어지거든요. 왜냐하면 이제 두꺼운 파카나 이런 데다 쏘면 이제 효력이 없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 실제로 이제 현장 경찰관들도 우려하는 게 이걸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플라스틱 탄이라고 해도 이제 이게 뭐 두꺼운 파카나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뚫고 못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제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뭐 총을 한 방 맞으면 이제 범인이 그 제압이 된다고 이렇게 이제 그런 고정관념을 주는데 실제로 그 살에 박히고도 저항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그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사용을 하면서 실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도출을 하고 경찰관들에게 이 적절한 이제 총기 사용과 관련된 그런 어떤 그 지침이나 뭐 이런 그 관행들이 축적이 되는 게 맞지 않나.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. 근데 이게 궁금한 게 허벅지를 쏘면 6cm 정도 침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심장보다 좀 명치에 이 저위험 권총을 맞게 되면 어느 정도의 살상 위력이 있는 겁니까? 그거는 제가 총기 전문가가 아니어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이제 5cm를 뚫고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 주요 장기에 맞았을 그 위치에 이제 그게 갔을 경우에는 좀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도 다 다르잖아요. 테이저건도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. 뭐 심장이 약한 사람이거나 어떤 그 몸에 이제 그 뭐랄까 의료적인 이상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더 치명적일 수도 있고 뭐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한 근육이 발달된 건장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위력이 덜할 수도 있는 거고. 그러니까 다양한 가능성들이 열려 있다는 거죠. 자, 그렇기 때문에 좀 더더욱 이 저위험 권총에 대한 맞춤형 가이드라인이 좀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앞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실제로 좀 어떤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할까요? 뭐 가이드라인은 굉장히 그 경찰 내에서 개발이 잘 돼 있어요. 제가 2017년에도 뭐 그건 그때는 이제 뭐 테러 관련해 가지고 경찰에 이제 그 총기 뭐 교전 규칙 뭐 이런 것들도 제가 그 용역으로 적어 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이나 이렇게 문서 형태로 된 것들은 현장에서 별로 쓸모가 없을 경우들이 다반사라는 거죠. 왜냐하면 이게 몸에 익어야 되거든요. 반복 훈련과 유사 상황의 적응에 의해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그냥 알아야지 이게 매뉴얼을 찾아가면서 따질 겨를이 없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매뉴얼 작성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경찰학교에서 이 실전에 입각한 그 반복 훈련이 이제 강조가 돼가지고
경찰관들이 근육과 몸에서 또는 이제 인지적으로 자연스럽게 이거를 상황을 판단을 하고 그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개개인에게 키워져야 된다. 뭐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. 예. 그리고 또 하나 아무래도 해외에서 좀 경찰의 오인 사격으로 숨지는 사고 저희가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데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좀 가이드라인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. 가이드라인은 좀 더 정교하게 개발이 될 필요가 있는데 예. 이미 있고 예.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룰 때 이제 굉장히 객관적인 이제 시각을 가져야 되는 게 이 범인이 3m 이내에서 칼을 들고 뛰어들면 총보다 칼이 더 빠릅니다. 그러니까 칼이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. 근접전에서는.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경찰이 순간적으로 이걸 총을 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짧은 찰나의 판단을 내리고 이걸 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적절하게 총기 사용을 안 했을 때 옆에 있던 그 목격자나 어떤 시민이 칼에 맞았다. 그럼 경찰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. 예. 그 이제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조금 뭐 과도하게 이제 판단을 내리고 진압을 했다. 그래서 이제 그 용의자가 뭐 총을 맞았다. 그러면 이제 경찰을 책임을 져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그 합리성과 현장성을 좀 반영을 해가지고 객관적인 어떤 것들이 좀 합의에 이르러야 되지 않을까.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가이드라인 도출 때 그 이 일반 시민들을 좀 그 포커스 그룹 그 인터뷰를 해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이런 구체적인 시나리오에서 경찰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적절할까 이런 것들도 좀 반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제 경찰관들에게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하겠다라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. 왜냐하면 아무래도 문장이라는 건 추상적이거든요. 예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뭐 이번 기회에 좀 더 세밀하게 좀 노력이 이루어지면 좋겠다. 예, 이런 관련 생각이 규정들에 듭니다. 대해서 좀 실제 현장 상황에 맞게 좀 사회적인 이야기나 합의가 좀 도출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예, 해주셨는데 그런데 일각에서 좀 이런 권총 보급이 뭐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데 뭐 방법이 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. 뭐 추가적으로 뭐 저희가 권총도 보급하고 있고 장갑차도 배치하고 있지만 그걸 떠나서 좀 더 필요한 부분들 뭐가 있을까요? 이게 이 복합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. 우리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북한에 대한 대응을 하는데 우리가 그 로켓 다연장 발사 로켓도 만들고 뭐 K1, K2 전차도 이제 마련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잖아요. 예. 징병도 하고. 그러니까 이제 이 치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. 이게 이 가해자, 용의자가 있는 그 범죄 용의자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피해 대상 타겟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경찰관이 있는 거잖아요. 이 세 축을 총합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. 그러니까 장비도 개선을 하고 훈련도 강화를 하는 반면에 차량 돌진 공격이 일어나지 않게끔 우리나라의 그 튀어나온 볼라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. 좀 문제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 미국 기준으로는 1톤 트럭이 시속 60km로 들이받았을 때 1m 이내에 이게 정지가 돼야 돼요. 그 볼라드 같은 경우에는. 예.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게 기준에 못 미치는 게 굉장히 있고 중간중간에 틈새도 있고 이런 것들도 좀 보강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잠재적인 이제 그 폭력 성향이 높은 용의자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에서든 여러 가지 흔적을 보이잖아요. 그런 것들을 좀 통합 그 데이터 관리를 해가지고 미리 이제 위험도를 좀 예측을 하고 그러니까 이 공간과 사람과 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복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. 그러니까 어떤 한두 가지 솔루션이 다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것도 착각이고 예.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 이런 한두 가지 솔루션이 한계가 있으니까 하지 말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이 피스 그 이런 여러 가지 조각들을 모아가지고 좀 더 안전한 그 사회가 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좀 뭐 총체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. 살펴봐야 한다 이런 예.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자, 강력범죄 대응을 위한 저위험 권총 보급과 관련해서 오늘 윤민우 가천대 경찰안보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